저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환경 문제,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다문화 이주 여성 일자리 확보 및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청렴도 향상 대책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께 사업장 폐기물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되고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의료 폐기물을 포함한 지정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흔히 쓰레기 또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경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대부분인 93%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2년 폐기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표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북이 5위지만 처리량은 경상북도가 압도적 1위입니다. 경북 지역 민간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설은 표와 같이 경주, 구미, 포항, 고령 등 모두 20곳이 있으며 4개 시군 10곳에서 신정서를 추진하고 있어 경북 지역 사업장 폐기물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의 미래 가치인 자연환경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됩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경주의 한 마을. 한 해 12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잖아. 우리는요. 저기에 뭘 묻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각종 침출수도 나오고 그리고 분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갑니다. 그냥 고통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고. 본 의원은 몇몇 폐기물 처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태도로 비정상적 처리 행태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주민 갈등의 소송전까지 이어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장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불법 폐기물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 폐기물처럼 사업장 폐기물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랜데도 이 원칙은 생활 폐기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량이 하루 100톤이 넘으면 관련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강원, 전북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10년 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50톤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경상북도는 사업장 폐기물 관련 행정을 환경부와 지자체에 일임하고 적극적인 감시 감독 체계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듯 보입니다. 도민과 기업, 지자체 등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환경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산업 육성 등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 사업화 가정 지원 등을 경상북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장 폐기물 현황과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부재에 따른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폐기물 관리 강화,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 및 추진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경상북도는 지사님을 필두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상북도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저출생만이 아닙니다. 초고령화라는 또 다른 전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1,000만여 명, 치매 노인 100만여 명, 독거 노인 200만여 명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급속한 초고령화의 파도 속에 노인의 의료 돌봄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돼 돌봄 쓰나미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떠한 돌봄을 원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응답자 중 약 90%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의 삶이 가능하도록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생활지원,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전국의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의성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사업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지역 내 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과 시설, 인적 자원의 협업사업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정부 사업을 받아서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경상북도가 불을 지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연말 관계자 워크숍을 한번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도 부족합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217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노인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낮았습니다. 대다수는 시범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본 의원의 제언은 첫째, 노인의 삶의 터전 계속 거주를 위한 경북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것은 한 개 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협력해야 합니다.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상북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조직하고 관련 전담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광역지원단과 지자체 지역본부 그리고 권역별 센터의 역할을 수립하고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상북도 차원에서 학계와 현장 등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연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교육 등의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은 의성군을 시작으로 했지만 도내 타 시군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현실화하고 경상북도에 적합한 돌봄 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경상북도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철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이주 여성 취업 및 다문화 전문가 양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경북은 저출생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입 정책 및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의 다문화 가구 수는 1만 8,700여 가구,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는 1만 6천여 명, 자녀는 1만 7천여 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1만 6천여 명의 결혼 이주 여성은 경북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자녀를 출생하고 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경북에 정착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경북의 결혼 이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53%로 전국 평균 52%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고 이어서 서비스 판매 종사자, 기계 조립 종사자, 농업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북 이주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전문직보다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6% 높은 4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경북도 다문화 가정 일자리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걷고 있어요. 일하고 싶지만 다문화 가정 받아주는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많이 다문화 가정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 내 결혼 이주 여성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장기간 고용이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결혼 이주 여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개발, 전문직 취업, 창업 교육과정 운영 등 이주 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전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초등교사 채용에 있어 다문화 인재 전형을 신설하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지역에서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으며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모국어 상담 지원은 물론 결혼 이주 여성 산모 도우미 운영 등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민간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관련 연구를 통한 필요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봉사자들이 아닌 다문화 정책 실행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 유학생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과 복지 운영까지 담당할 수 있는 각 분야별 다문화 정책 전문 인력 양성을 경상북도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경북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문화 사회가 경북에 잘 스며들어 저출생에 대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결혼 이주 여성의 공무원 채용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실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대학과의 연계 등을 통한 다문화 인력 양성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 임종식 교육감님께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경상북도 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교 시설 수선 주기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의미 있는 시도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올해는 시설사업 표준 절차를 개발해 앞으로 교육시설을 구축함에 있어 실행 기간을 줄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여겨집니다. 이달 발표되는 중앙부처별 적극 행정 표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평가해 매년 공개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2023년도 전국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자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청렴 체감도 3등급, 청렴 노력도 3등급을 받았고 부패 실태에서 큰 폭의 감점으로 최종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과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 4등급, 2021년도에는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 하락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체감도, 노력도, 부패 실태 분야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신뢰와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경상북도 교육청이 전국에서도 부진한 청렴 성적표를 받은 것에 본의원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취약 분야를 짚어보니 운동부 운영과 현장 학습 관리,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구미에 있는 초중학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중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적정 사용량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님, 경상북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 2023년 기준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이기에 건강한 조직 문화 확산과 신뢰감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청렴도 또한 기대치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올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웠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견해와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